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. 원래 저희가 큐시트웨이 저희 기자들이 준비한 아이템 하나하나 차곡차곡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조금 전에 이 통일부에서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. 해당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? 이 영상이 지금 2019년 11월에 있었던 이 강제 북송 이 현장 영상이라고 합니다. 이게 지금 통일부에서 이 조금 전 이 3시쯤에 공개한 영상인데 지금 저기 북한 쪽으로 이 넘어가려고 인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저앉아 있죠. 네. 지금 이 가지 않고 이 중간에 주저앉아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포승줄로 지금 양팔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사진이 일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사진과 같은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. 네. 지금 이 건물 안으로 일단 들어가는 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포승줄 모습이 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저희가 이 신원은 이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블러를 치고 보여드리는 상황인 건데 이 지금 보이는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승줄로 지금 양팔이 묶여 있는 상태로 이 탈북 어민들이 이 주변에 이 양팔을 이렇게 같이 끌려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단 눈이 가린 채 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올라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북측으로 완전 인계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때 이제 눈이 이 눈 가린 게 이제 풀렸다고 하죠. 그때 약간 털썩 주저앉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는데, 지금 윤여걸 대표님 영상을 지금 같이 보셨어요. 사실 사진이 먼저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. 근데 이 공개된 사진에 이어서 지금 통일부가 조금 전에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. 사진 공개로 이게 강제적으로 좀 북송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영상까지 공개를 해서 근데 사실 사진이랑 영상이랑 주는 메시지는 뭐 비슷하거든요. 근데 비슷한데 왜 통일부는 영상까지 공개를 한 걸까요? 아무래도 스틸 사진 한 장, 두 장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는 좀 어렵잖아요. 뭐 강제 북송이다 이거를 나타낼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분위기까지 전달은 안 되는데 저렇게 통일부 직원이 그 당시에 찍었다는 동영상을 이렇게 봄으로써 저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차고 강제로 그 북송을 한 게 저게 드러난 거죠.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그거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건 없어요. 다만 이제 동영상이라는 그 메시지가 확실히 그 드러난 거죠. 여태까지 이 북송의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 과연 이 자발적으로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강제로 넘겼느냐 뭐 이거거든요. 이건데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측에서 정의용 그때 안보실장이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 설명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실 게임은 나갈 텐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좀 더 신빙성을 좀 더해주는 그런 사진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일단 사진보다 영상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이 강제 북송이라는 증거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김준일 대표님. 근데 이 영상이 통일부 직원이 자기 이제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을 해도 되는 건지도 약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촬영한 걸 공개해도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.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런 촬영이 있었고 이 영상을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지금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은 저 공간에서 저렇게 개인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통일부 직원이 이거를 찍은 것 자체가 일단 부적절한 거고 이거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적절한 영상 이거를 공개하는 것도 또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이제 휩싸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지금 이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법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.
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여론전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고 네. 여론조사 하나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KSOI가 TBS 의뢰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네. 조사한 내용인데 이 북송 이거에 대해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이라는 주장에 대해 네. 비공감이 51.8%, 절반 이상이 네. 아니다, 안보 네. 문란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공감이 41.2%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많아요.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론을 좀 바꿔보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결국은 여론전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실제로 이 주말을 지나면서 이번 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신구 정권 간에 좀 대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. 이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여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. 그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라며 검찰 국정원 조사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.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 이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네, 이 국가의 모든 사무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.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게 이 오늘 아침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송 이 사건 관련해서 했었던 얘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제 불과 한 30분 전입니다. 통일부가 북송되는 이 탈북 어민들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. 아까 저희 해설위원님들 결국 여론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수아 기자, 네. 민주당은 뭐라고 할까요? 네, 민주당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네. 유상호 비대위원장이 마침 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TF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 네.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 보시면 일단 통일부를 향해서는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서 결국은 국민의 감정선을 좀 건드려 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깔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통일부라는 부처가 왜 이렇게 남북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. 이해할 수 없다. 당장 중단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고요. 직접 한번 우 비대위원장 얘기로 들어보실까요? 끝이 없네요. 근데 이제 결국 의도라는 것은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서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남북의 좀 더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우상호 비대위원장 왜 통일부가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윤영걸 대표님, 이 말씀처럼 지금 약간 결국은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영상을 공개한 게 어떤 여론, 민심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요?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죠. 지금 뭐 그 동영상이냐 스틸 화면이냐 이 따라서 국민이 당하는 충격은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. 하지만은 뭐 객관적인 정황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.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했지만은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죠. 왜 조기 종사 그 귀순 어민들을 사흘간만 딱 조사하고 그렇게 서둘렀냐. 보통 2달, 3달 걸리는 거를 사흘 만에 조사하고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거는 거의 사지로 보낸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. 또 하나는 귀순 의사를 A4 용지에 20장 넘어 이렇게 자술서도 쓰고 저렇게 안대하고 포승줄로 묶어서 갈 거면 귀순 의사는 확실하다고 보여지잖아요. 근데 왜 저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보냈느냐. 당시에 저거 알려진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당시에 김육은 안보실 1차장 문자 메시지에서 우연히 그 기자가 카메라 기자가 취재해서 밝혀진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쉬쉬하면서 저렇게 보낸 거. 또 하나는 국제법을 무시한 거죠. 일단 북에서 탈출했으면은 우리 국민이고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다못해 선박을 압수해서 거기에 혈흔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보내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흘 만에 그때 김정은을 뭐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뭐 행사에 특별 정상회의 초대하려고
그 초청장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어민들을 했다는 건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이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걸 떠나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거는 진상은 더 밝혀져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옛날에 왜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에 패스 카마오라고 그 선상 살인 사건 네. 그 변호인까지 했었잖아요. 그분들한테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 하시던 대통령이 어떻게 탈북한 그 어민들을 저렇게 죽으라고 보냈냔 말이죠.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진상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. 네, 지금 결국 이 북송 사건 진상 조사가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이게 뭐 여론전이라는 말씀도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여론전으로 결과가 매듭지어지면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. 진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뭐 검경 이 수사,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좀 명확하게 이 진실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데 김준일 대표님 예. 지금 사실 이 당시의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전 원장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. 근데 조사를 하려면 서훈 전 원장을 조사해야 된다. 뭐 키맨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서 전 원장이 귀국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요. 쉽지 않겠죠. 쉽지 않은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는 서훈 전 원장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네. 내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지금 이 조사 기간이 이틀 사흘밖에 안 돼서 이거가 조작될 가능성, 아예 살인이 없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지금은. 그러니까 네. 그거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조사를 해야죠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조작이 된 건지 아닌지 네. SI 첩보하고 이를테면은 뭐 그때 합동신문단이 조사했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네. 만약에 이게 조작이 아니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그때 판단이 옳았던 것인가. 예를 들면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그 법리 헌법 3조에서 해석도 있지만은 네. 지금까지 사실상 외국인으로 또 난민처럼 또 수용해 왔던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때 정황에 이 판단을 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법리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은 풀릴 일이고 마지막에 필요하면은 서훈 원장을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서훈 전 원장이 귀국하기 전이라고 해도 일단 현재 뭐 압수수색도 했고 현재 있는 이 자료로 법리 검토를 먼저 차근차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. 네, 저희가 좀 급하게 이 통일부에서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당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한 아이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